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금요일 서울의 오늘 1부 시작합니다. 건물을 철거하면 수도, 전기, 가스 당연히 차단해야겠죠. 그런데 도시가스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가스관인데도 가스 마금 조치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 일정 기간 가스가 유입된 채로 땅속에 묻혀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비용 때문인데요. TBS 집중 리포트에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불이 붙더니 점점 커집니다. 폭발음과 함께 도시 일대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여름 지하에 매설된 석유 화학물질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돼 연쇄 폭발 사고가 일어난 타이완의 가오슝 도심은 밤새 폐허로 변했고 300명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도심 역시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지난해 5월 강남구에서는 철거 중이던 건축물 붕괴로 지하에 매설돼 있던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되면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가스 누출이 폭발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아 인명피해 등은 없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액체나 고체 가연물보다는 가스의 위험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연소 시에 이제 그 열량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기 중에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 사고의 위험이 항시 도사리는 가스 사고. 그런데 사용하지는 않지만 가스는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 배관이 도심 곳곳에 묻혀 있어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까지는 가스가 항상 통용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로 함몰이나 기타 어떠한 상수도 공사로 인해 갖고 건드리게 되면은 폭발이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거지요. 그렇다면 사용하지 않는 배관이 왜 땅 속에 매설돼 있는 걸까? 일반 건물은 도로를 따라 매설된 본관으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습니다. 이때 본관과 건물을 연결해주는 가스관이 필요한데 공급관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면 이 공급관은 공사 과정에서 연결을 끊고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연결을 끊은 공급관은 당장 사용하지는 않지만 건물 완공 후 다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사용 예정으로 분류하고 따로 철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재사용 예정인 공급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지역에 400개소에 달합니다. 문제는 재사용 예정으로 분류된 공급관에 가스는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사용 예정인 동안에는 가스는 계속 유입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말하던 때까지는 가스 미터가 있습니다. 아, 본관으로부터요? 예. 사용하지 않는 공급관인데도 가스 차단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비용 문제가 큽니다. 사용하지 않는 공급관의 가스 유입을 완전하게 차단하려면 본관에서부터 마금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관에서 마금 조치를 할 경우 공사 규모가 커져 비용이 수백만 원 넘게 소요되고 비용 부담 때문에 본관에서 가스를 원천 차단하지 않고 입구에서만 마금 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도로 불착을 내서 그 공사를 하는데 비용이 많게는 뭐 몇백만 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관 종류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은 그런 비용을 공사비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요가는 부담이 되잖아요. 사용하지 않는 공급관이 가스 차단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년 넘게 매설돼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서울시내 한 가스 공급관은 2012년부터 사용하지 않기 시작했고 1년 후에 새로운 공급관이 설치돼 필요 없게 됐지만 철거되지 않은 채로 매설돼 있다. 지난 3월이 돼서야 철거된 사례도 있습니다. 신설배관 공급하면서 바로 철거 안 되고 한 2년 정도 걸린 이유가 뭐죠? 시공사하고 철거하기로 협의를 했었는데 이제 도시가스 사고는 지난해 강남구 가스 누출 사고의 원인이 됐던 건물 붕괴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도로 함몰과 같이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인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재사용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가스 차단을 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해도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는 근거를 만드는 등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또한 행정적인 조치를 갖다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몇 년간이라도 폐관인 상태, 재사용 예정인 것은 공급사가 안전하게 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아마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완의 가오슝과 같이 한 번의 사고로 대형 재난을 부를 수 있는 도심 속 시한폭탄 도시가스 배관. 하지만 필요 없는 배관조차도 가스가 유입되고 있는 상태로 도심 곳곳에 묻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밑으로도 도시가스가 흐르고 있는데요. 이곳에 예기치 못한 요인으로 가스 배관이 파손되고 가스가 누출돼 사고가 일어난다면 이곳은 어떻게 될까요? 안전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TBS 문기혁입니다. 네, 도시가스 가스배관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현장을 취재했는데요. 문기혁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상에서 첫 번째 장면이 타이완의 가스 폭발 사고였습니다. 그 영상만 봐도 가스 폭발 사고의 위험성이 와닿는데요. 강남구의 사례에서 봤듯이 가스 배관 사고가 서울 도심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데 도심 속 가스 사고의 위험성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단 수도권에 매설된 그 도시가스 배관이 한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광범위하게 서울 도심 전체에 묻혀 있다는 건데요. 이 배관들에 대한 안전 관리는 비교적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라고 봐도는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사고 위험성이라는 겁니다. 이 도시가스 그 배관에 대한 사고의 위험성인데요. 이 배관에 대한 안전 관리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사고라는 게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이 가스 사고가 더욱이 도심에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이 타이완의 사고가 보여주고 있죠. 한번 타이완 사고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난 가오슝 도심입니다. 밤사이에 말 그대로 폐허가 됐습니다. 도심 속 가스 사고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심 속 가스 사고의 위험 요소에 대해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창호 교수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집안이 좀 붕괴가 된다든지 해서 싱크홀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럴 때 이제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곳에서 싱크홀이 발생된다면 집안에 이제 높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배관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도시가스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요. 도시가스가 유출이 된다고 그러면 저마원을 만나게 되면 가스 폭발로 이어지는 그런 사고들이 발생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예방 차원에서 가스 배관의 그 안전 조치는 확실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또 영상을 보니까요, 이 사용하지도 않는 배관인데도 가스가 그대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2014년을 기준으로 서울에만 393개소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또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이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폐분지관이 철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안 침하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타 굴착 관계에 대해서 굴착 공사를 하면서도 사고가 날 수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폐분지관이 마감이 되는 게 안전이 우선이거든요. 사고가 안 나는 게 예방 차원에서 가스를 쓰지 않는 배관은 철거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배관들이 문제가 이 배관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결국 가스 폭발 사고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요즘 특히 도로 함몰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집안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용하지도 않는 가스 배관이 도심을 그대로 다니고 있고, 또 그 가스가 다닌다는 게 사고 위험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리포트 제목을 도심 속 시한폭탄 도시가스 배관이라고 제목을 지어놨어요. 그만큼 이게 어느 기한이 있는 폭탄이 될 수도 있는 도시가스 배관이라는 건데, 근데 이 가스 배관에 대한 그 사용 기한이 없는 상태죠. 네. 네. 이 문제는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배관들이 언제 사용될지도 모른 채로 일단 재사용 예정으로 분류를 해놓고서 또 언제 쓸지도 모르는 상태로 무기한적으로 매설이 돼 있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문제인데요. 네. 이 가스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일단 문제의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따라 수년 넘게 매설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파악한 사례를 보면은 서울 지역에서 한 그 지역에서 건축물 공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공사가 진행이 되고 이 건축물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그 배관에 대한 그 가스를 차단을 했겠죠. 그거를 건물 입구에서 일단 차단을 했는데요. 이후에
재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건물 입구에서 재사용 예정으로 해서 입구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다가 기존의 공급관으로는 그 건물에 그 가스를 공급하기가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공급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원래 한 건물에 2개의 공급관을 연결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 개는 완전히 철거되지 않고 입구에서만 막아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공급관을 설치해서 2개가 일단은 설치가 돼 있었다는 거죠. 뭐 한 개는 일단 철거가 되긴 됐지만 완전히 철거가 안 된 상태로요. 예. 그렇게 있었던 게 1년 가량의 시간이 이렇게 같이 설치가 매설이 돼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1년이 후에 지나서야 어떤 그 민원 지적이 그 서울시 의원의 안전조치 지적이 있은 후에야 최근에야 그게 철거가 됐는데요. 예. 이렇게 이 사례만 보더라도 이 도로에 가스가 다 있는 채로 매설돼 있는 그 공급관들이 이렇게 뭐 따지고 보면은 처음 공사 시기부터 철거된 시기까지 모두 합쳐서 따지고 보면은 한 3년 정도거든요. 예. 일단 3년 정도가 방치가 되고 있었고 이것도 만약에 또 서울시의원의 지적이 없었다면 또 몇 년까지 방치가 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네. 겁니다. 그러면 네. 그 이후에 공사를 하는 그 공사 현장에서는 기존에 매설되어 있던 공급관의 그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도 새롭게 공급관을 설치를 하는 뭐 그런 그쵸. 상황까지 어떻게 보면 안전 불감증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예. 게 사실 이게 이 문제 접근 그 방향 자체가 좀 예방 차원이고요. 예. 또 안전 불감증 차원이고 뭐 이후에 또 그 원인에 대해서도 얘기는 나누겠지만 네. 그 이유가 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좀 복잡한 그 공사 현장에서의 또 그 문제점을 예, 취재해 문제점들이 잡고자 있더라고요. 하신 거죠.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가스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아까도 리포트에서 보셨으면 이 비용 문제가 제일 크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가스 안전 조치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비용 문제입니다. 일단 가스관은 도시에 그 가스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공급해주는 본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과 건물을 연결해주는 연결관, 그거를 네. 공급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급관에 대해서 이렇게 가스가 다니고 있는 건데 이거를 원칙적으로는 본관에서부터 안전 조치가 돼야지 그 공급관에 가스가 원천 차단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본관에서 안전 조치를 하려고 하면은 공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본관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 규모가 그만큼 광범위해지고 또 도로 골착 등의 어떤 공사 공법도 더욱더 규모가 방대해지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입구에서 그냥 가스관을 마감하기만 하면 돈이 한 푼도 안 들 수도 있는 건데 본관에서부터 원천 차단을 하려고 하면은 뭐 많게는 수백만 원, 더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특히 지금까지는 비용의 원인 행위자라고 하면은 건축주인데요. 이 건축주들이 그 가스 그 철거 비용을 물어야 된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부담이 되죠. 수백만 원이라는 돈이 더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가스를 차단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입구에 막는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한 방법인데요. 안전 불감증이라고도 볼 수 있는 요소인데 이런 게 현장에서는 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관행이라는 말이 참 무섭게 들리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런 그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또 그 돈이 우선시 돼서 이런 안전 불감증이 나타나는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도시가스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 문기혁 기자와 취재를 해봤는데요. 도시가스 안전도 이 원칙에 따라서 안전관리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